초복날, 엊그제 초복날 농촌마을에서 터진 이른바 농약 음독 사건, 지금 네 분이 안타깝게 쓰러졌고 중태에 빠졌는데 지금 보세요. 쓰러진 네 분에게서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아주 짧게만 정리를 하자면 네. 초복이었던 지난 15일입니다. 경북 봉화 지역의 한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서 오리고기를 드셨던 경로당 회원 5명 중 4분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4명의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 검출이 됐다는 건데 어허. 당초 오리고기가 이제 공통된 음식이다 보니까 이 오리고기에 농약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이 제기가 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은요, 참고인 조사를 하던 중에 네. 이 쓰러진 4사람이 식사 후에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셨다라는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어허. 해당 경로당 회원들은요, 평소에 시원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냉장고에 커피를 두고 여러 병 만들어 놓고 이렇게 먹었었는데 어허. 근데 의견이 살짝 갈리는 부분은 냉장고 안에 있는 커피를 마셨다. 아니다, 밖에 있었던 커피를 마셨다. 이렇게 갈리긴 합니다만 그래요? 어쨌든 커피를 마셨다는 공통된 지금 진술이 나온 것입니다. 어허. 경찰은 그래도 일단 직접 커피를 마신 그 주민들의 진술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니까 이 사건이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저 쓰러졌던 네 분의 어르신이 그날 오리고기집에서 오리고기만 드시고 그 뭐 반찬 등 그 음식만 드신 줄 알았더니 드시고 나서 경로당에 와서 커피를 마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커피가 문제가 됐을지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준 변호사님?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봐야 되는 요소입니다. 지금 5명이 한 테이블에서 이 오리고기를 나누어 먹었고 채소 반찬이 있었고 그리고 커피를 마셨다. 그렇다면은 오리고기, 채소 반찬, 커피 이걸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경로당 회원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요. 같은 테이블에서 5명 식사를 했는데 4명이 지금 순차적으로 쓰러졌잖아요. 네. 그런데 4명은 커피를 마셨는데 1명은 커피를 마시지 않고 바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뉴스파이터도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요. 경찰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쓰러진 4사람만 커피를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다라고 합니다. 하하. 자, 우리가 이제 이 사건부터는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님도 합류를 하셨는데 안진용 기자님 지금 이 국면 이게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게 보세요. 커피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아직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커피에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시원한 커피를 좋아하셔가지고 평소에 경로당 안에 있는 냉장고에 커피를 시원하게 드시려고 넣어놓나 봐요. 그렇다면 그 커피에 누군가 미리 손댔을 개연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 확보가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 경로당 내부에 CCTV가 없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입구에 설치된 CCTV는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던 아이고. 겁니다. 경찰은 이 50여 명의 수사 전단팀을 꾸려서 어제 감식방이 경로당에서 3시간 이상 현장 감식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점심 식사에 참석했던 경로당 회원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부엔 CCTV 없지만 주변 CCTV와 경로당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까지 확보해서 수사를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하, 지금 CCTV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경로당 내부는 들으신 것처럼 없고요. 입구에 비추는 그 CCTV도 작동이 안 됐다는 거. 그런데 김묘성 기자님, 일단 경찰로서는 들으신 것처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다각도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건 당일날요. 지금 한 40분 정도가 오리고기를 드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날 단체 행동 중 혹시 눈에 띌 만한 그런 행동 없었을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 4분이 동선이 겹치는 한 곳이 더 있었습니다. 어허. 바로 그라운드 골프장이었는데요. 그라운드 골프를 함께 한 정황이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그 날이 언제냐? 바로 오리고기로 그 점심 식사를 한 바로 그 날인데요. 어허. 그날 오전입니다. 그날 오전 6시 40분경에 피해자 4명을 포함한 일행 10명이 봉화군에 위치한 한 그라운드 골프장을 찾아서 자체 경기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 4명은 골프 경기 후에 각자 귀가를 했고
복날을 맞이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인근의 한 식당에서 열린 그 식사 자리에 참여를 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됩니다. 근데 골프장에서 무엇을 먹었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먹지 않았더라도 워낙 농약 음독 사건 사고를 보면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골프장에서의 이들의 분위기는 어땠는지가 또 중요할 텐데 여기에서 해당 골프장의 한 관계자가 목격담을 전하기도 그래요? 했습니다. 일행 바로 옆에서 잔디를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는데 일단 그들 사이에서 다투거나 하는 이상한 분위기는 감지하지 못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허주연 변호사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 그라운드 골프를 지금 이 새벽 시간 오전 6시 40분에 이 어르신이 쳤다. 그럼 보세요. 어쨌든 그라운드 골프를 치려면 어떤 도구 그리고 어떤 그 그라운드 골프용 뭐 장갑을 끼웠든가 뭐 장비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걸 만지는 과정에서도 뭔가를 묻을 수도 있고 지금 뭐 다각도로 지금 수사가 정말 다각도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에 어떤 그 지금 범행 도구로 쓰인 농약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만졌던 도구라든가 그릇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 지금 다 파악을 하고 굉장히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용의자를 지금 빨리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여러 명이서 같이 식사를 하는 상황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정확한 타깃이나 범행 동기가 누구였는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용의자 빨리 찾아야 되는데 네. 용의자를 찾기 위해서 결국에는 범행 도구로 쓰인 농약을 누가 구입했는지 그 경로를 역추적을 해보면 용의자 범위를 상당히 좁힐 수가 있겠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쓰러진 주민 4명의 위세척액에서 검출된 2가지 농약 성분이 다 살충제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다 사용했거나 아니면은 이 각각에 들어간 농약을 섞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시장 농약 판매점 돌면서 이 성분이 든 살충제 판매 여부도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판매 업체를 상대로 이 CCTV라든가 뭐 판매 경로, 결제 내역 이런 것들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뉴스파이터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아하. 또 수사 전담팀 관계자가 얘기를 하기로는 농약이 어떤 경로로 그러니까 뭐 그릇인지 아니면 음식이나 음료에 직접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피해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몸속에 들어갔는지 음독을 했는지 이런 것들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경로당 회원 어르신 4분이 음식을 드시고 이제 중태에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분들 상태는 어떠실지도 걱정됩니다. 최재문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농약 음독 사건의 피해자가 총 4명인데 그중에 한 분이 의식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한 분이 누구냐면 부회장인 60대 여성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아하. 현재 의료진이 이렇게 부르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몸 좀 움직여보세요 하면 움직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고요. 네. 현재는 인공호흡기로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안타깝게도 나머지 3분은 아직까지도 의식이 돌아오지 어머나, 않는 어떡해요, 상태고요. 세상에. 회복 중에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김묘성 기자님 지금 가까스로 의식이 돌아온 저분 지금 부회장님이라는 거예요. 저분이 조금 더 의식이 돌아오고 의사소통이 그나마 조금 뭐 만약에 뭐 말씀으로는 못하시더라도 약간 이렇게 이 필답으로 묻고 답할 때 이게 글씨로 답을 할 수만 있다면 이번 사건을 뭔가 실체를 밝히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의식을 잃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의식을 회복하신 분도 어서 빨리 제대로 쾌유가 되시기를 그렇죠. 바랄 뿐인데요. 맞아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식을 회복한 한 분도 인공호흡기에 여전히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아하. 계속해서 그 응급 중환자실에서 위중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차도는 있지만 아직까지 조사할 정도의 회복을 했느냐 이것은 좀 의문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들도 좀 피해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에 더욱더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아직 세 분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한 분도 의식은 돌아왔지만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고 만에 하나라도요. 최명규 원장님 의식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지금 네 분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의 기억을 온전히 다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드시게 된 농약은 이제 결국은 신경의 작용, 곤충의 신경에 작용해서 곤충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상당량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이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아유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왜 의식을 잃으셨냐? 결국은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에 의식을 잃으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시간 간격이 있었다 그러면 진짜 죄송하지만 그 사이에 뇌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하.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기억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만약에 진짜 저는 이분들이 다 의식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의식을 되찾기를 원했을 때 이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범인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 범인이 잡히지 않게 되면은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도대체 누가 나한테 보복을 하려고 이랬지? 하다가 보면은 마음이 치유가 될 수가 없고요. 그러네요. 범인이 안 잡히게 됐을 때는 도대체 이런 아무도 원인을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런 날벼락 같은 불행이 왜 나한테 닥쳤지 하면서 아마 회복되기 어려우실 어머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우리 경찰분들이 하루빨리 이 용의자를 찾아내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